신경망 소프트웨어 클래시피케이션.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이제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워지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 이제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예제로 한번 들어가서요. 공부한 시간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성적을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데이터 셋을 보시면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 시간입니다. 공부 시간이고, 그 다음에 Y, 요 X1, X2가 있죠. 그쵸? X2라고 하는 제 값은 이제 수업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수업에 참여 횟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이제 시험에 대한 점수죠. 그죠? 시험에 대한 점수를 이제 A 학점, 또 B 학점, C 학점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컬럼이 3개가 있고 2개의 X 값, 그 다음에 Y 값이 하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X라고 하는 이제 공부한 시간이 Y에 영향을 주더라. 이 Y라고 하는 점수에 영향을 주더라. 또 마찬가지로 X2라고 하는 값도 Y라고 하는 점수에 영향을 주더라. 그죠? 그리고 시험 점수라는 것은 앞에서 보셨던 연속값이 아니라 A 아니면 B 아니면 C, 이제 이렇게 제한된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한된 개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A 아니면 B 아니면 C로 구분되어 있는 값을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들은 이제 Y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Y 자체의 형태가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공부하셨던 거 이제 잠깐 이제 다시 되짚어 보면 Y 값이 연속값이다. Y 값이 연속값이다. 그러면 저희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회귀 문제로 풀었었죠. 그쵸? 회귀 문제로 풀었었고, 두 번째로 Y 값이 범주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Y 값이 범주형이면은 이제 앞에서 0 아니면 1로 되어 있었던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제 이런 값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앞에서 또 배우셨던 뭐 암이냐 아니면 정상이냐 이제 이런 값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해서 푸는 문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이제 배우셨고, 지금은 이 범주형 중에서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A 아니면 B 아니면 C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요거 이름이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이제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이 범주형 데이터를 멀티노미얼 데이터라고 하죠. 또는 멀티라벨 데이터.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워집니다. 그러면 저희 데이터 셋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데이터 셋은 이제 이렇게 10시간 공부한 학생이 있는데, 이 10시간 공부한 학생이 수업에 5번 참여하고 이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제 3시간 공부를 했는데 수업에 2번 참여를 하고 B 학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2시간 공부하고 4번 수업에 참여를 해서 이제 B 학점을 받았는데, 어떤 학생은 11시간이나 공부했는데 C학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한 번밖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X랑 이 hour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의 X값과 수업에 참여 횟수라고 하는 값이 Y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셋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셋을 한번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 X1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X축으로 놓고, 또 X2라고 하는 값을 Y축으로 놓고 한번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시각화를.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10과 5가 있죠. 그쵸? 그래서 X1이, 이게 X1입니다. X1이 10. 그 다음에 X1이 10이고 X2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 여기 10이라고 놓을게요. 10 정도 되면은 이제 여기 a라고 하는 값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한 5번 되는 거죠. x2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9라고 해가지고 이제 9에 대한 값은 이제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이제 9,5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료는 9,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b도 3,2가 되겠죠. 3,2 정도 되는 값을 여기 그냥 3,2라고 한번 해볼게요. 3,2라고 하는 값을 한 이 정도에다가 사용을 해봤고 이제 좌표 평면을 찍어봤고 또 한 2,4 정도 되는 거니까 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1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죠. 그죠? 그래서 11,1 정도 되는 요 값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A 아니면 B 아니면 C로 구분하는 어떤 구분선을 찾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A냐 A가 아니냐를 좀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A냐 A가 아니냐. 그러면 요거 구분선을 하나 쭉 그어줍니다. 구분선을 하나 쭉 그어서 이제 이쪽 영역은 이제 A라고 하고 반대쪽 영역은 뭐라고 할까요? 반대쪽 영역은 A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겠죠. A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B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하는 선을 하나 딱 그어가지고 구분하는 선을 쫙 그어서 이쪽 영역에 들어오면은 B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쪽 영역으로 가게 되면 얘는 B가 아니다. not B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C도 C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선을 그어줄 겁니다. C도 한번 이렇게 선을 하나 쫙 그어가지고 이쪽 영역에 들어오면은 자 얘는 C다. 그 다음에 반대쪽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C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죠? not C다.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구분선을 잘 찾으면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A인지 아닌지 B인지 아닌지 C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컨셉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그쵸?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우죠. 소프트맥스 또는 뭐 다중분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중분류. 그래서 다중분류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우셨던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희 앞에서 A인지 아닌지 또는 B인지 아닌지 C인지 아닌지에 대한 각각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여러 번 사용이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A는 A인지 아닌지 또 B도 마찬가지로 B인지 아닌지 C도 마찬가지로 C인지 아닌지에 대한 값이 되겠죠. 앞에서 배우셨던 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한번 내용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x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이 x라고 하는 값은 a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곱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 사용을 해서 이제 ya라고 하는 이제 예측값을 낼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x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b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가중치 값이 곱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b인지 아닌지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x값이 들어가면 가중치, c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곱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통과해서 이제 C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얻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이 결과값은 저희가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 0에서부터 1 사이의 어떤 확률값이 나오면 좋을 겁니다. 확률이 나올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0에서부터 1에 대한 확률값이 나올 것이고요. 또 세 번째도 C에 대해서도 0에서부터 1에 대한 확률값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확률값들의 한계점은 A인지 아닌지니까 A1 확률이 있으면 나머지 B와 C가 합쳐진 확률값이 나올 거고, 또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B의 1 확률과 B가 아닐 확률이니까 B가 아니라는 거는 A일 수도 있고 C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보기 편하게 A 아니면 이제 B 아니면 C에 대한 확률값이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확률이 나오기를 바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일 확률이 0.7이다. 또 B일 확률이 0.2다. C일 확률이 0.1이다. 라고 하게 되면 확률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확률을 다 더하면은 서메이션 했을 때 확률의 값이 1이 나오죠. 그쵸? 다 더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이 확률값 하나만 딱 보고 해석을 해서 그러면 확률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딱 보면 0.7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크니까요. 그럼 얘를 봤을 때 얘는 이제 A라고 우리 모델이 A라고 예측한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A라고 예측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라벨별, 각 라벨별로 A인지 B인지 C인지에 대한 각각의 확률값을 리턴해 주는 값이 우리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의 가설. 우리의 가설 이제 H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HX는 우리가 WX 플러스 B라고 하는 X값이 들어오면 어떤 가중치를 찾고 플러스 B까지 한 것에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씌워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가설이 됩니다. HX는 소프트맥스를 씌운 WX 플러스 B. 그래서 이 HX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 각각의 라벨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라벨이 일어날 확률. 각각의 라벨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C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문제다. 그러면 각각의 10개에 대해서 그 10개 라벨이 각각 일어날 확률값들을 리턴해 주는 함수가 이 소프트맥스 함수이고 우리의 가설 멀티 라벨 또는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이 풀고자 하는 최종적인 모델의 목표는 각각의 일어날 라벨들이 일어날 확률값을 얻어서 가장 확률이 큰 것으로 우리 모델이 어떻게 예측했는지 해석하시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J로 해서 2의 YJ 그 다음에 2의 YI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함수인데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시그마의 2의 어쩌고 해서 이제 이게 서메이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 더한 것 분의 첫 번째 것의 비율. 그죠? 확률에 대한 값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전체 3개 다 더한 것 분의 B의 확률. 또 3개 다 더한 것 분의 C의 확률. 이렇게 확률이 노멀라이즈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맥스가 이렇구나 아셨고 그러면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하려면 케라스로는 어떤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댄스 이렇게 써주시고 뭐 층은 이제 여러분들 몇 개 써주시든 요거는 이제 그 분석자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 한 3개 정도 쌓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댄스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뉴런을 하나를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뭘 배치해 주시냐 우리
맞추고자 하는 라벨이 지금 세 가지죠. 그쵸?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이제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은 라벨의 개수입니다. 라벨의 개수. 만약에 맞추고자 하는 값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개수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뉴런의 역할은 A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률, 또 B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률, C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률을 이 뉴런이 각각 다 자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 이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제 뭐라고? 소프트맥스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소프트맥스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층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보셨던 회귀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풀 수도 있고 또 지금 보시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벨의 개수까지 딱 주셔가지고 소프트맥스로 풀겠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설은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이 어떤 이제 이런 곡선들이 좋은 곡선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 있는 것이 코스트 또는 이제 로스라고 부르죠. 그쵸? 코스트 또는 로스라고 부르고 요거는 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이름은 길지만 요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자들이 잘 정해 놓은 방식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요대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코스트는 어때야 된다? 코스트는 최소값을 가져야 한다. 코스트가 가장 작을 때가 이제 가장 좋은 W와 B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트에 대한 최소값을 찾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옵티마이저라고 정의해서 쓰시면 되겠죠. OPTIMIZER 옵티마이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뭐 SGD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또는 RMS, PROP 이런 거 쓰셔도 되겠고 또는 ADAM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보통 RMS, 프롭이나 ADAM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트를 정의하셔가지고 또 코스트의 최소값 요거는 이제 우리 모델 만들면서 모델에 컴파일 하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면서 모델의 아키텍처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모델 이퀄 해가지고 이제 시퀀셜에서 애드 하셔서 댄스 쌓아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모델.컴파일에서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모델.컴파일 모델.컴파일 하셔가지고 옵션으로 로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적어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매트릭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모델의 측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에큐리시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에큐리시 정확도가 얼마냐 정확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세트를 이제 잘 지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확도, 에큐리시라고 하죠. 그렇죠? 정확도, 에큐리시. 우리 모델이 얼마나 잘 맞췄는가예요. 얼마나 잘 맞췄는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셋에 정답이 있을 거고 이 정답에 대한 이제 예측값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정답이 이쪽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모델이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를 비교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정답이 A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B라고 되어 있었고, C라고 되어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델이 A를 이제 A라고 잘 예측을 했느냐, 또 A를 C라고 A를 C라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를 B라고 잘 예측할 수도 있고, C를 또 C라고 잘 예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답을 하나하나 건건에 대해서 다 본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이 A인데 A라고 잘 맞췄느냐, 정답이 A인데 C라고 틀렸냐, 이걸 이제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전체 데이터 개수분의 전체 데이터 수분의 지금은 이제 4개가 되겠죠, 그죠? 제가 간단하게 그냥 4것만 했으니까 전체 데이터 수는 4가 될 겁니다. 4개 중에서. 그러면 잘 맞춘 것의 개수가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잘 맞춘 개수. 잘 맞춘 개수 뭘까요? 네, A를 A라고 첫 번째 케이스는 잘 맞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잘 맞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잘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잘 맞춘 개수는 뭐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4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3 해서 이제 0.75가 되겠죠, 그죠? 0.75, 0.75, 0.75.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75%는 맞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정확도와 같이 표현되는 게 이제 에러율입니다. 에러율 또는 오차율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얘는 이제 반대입니다. 정확도의 반대. 그러면 전체 수 중에서 얘는 틀린 거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틀린 개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4건이니까 그러면 4건 중에 틀린 거 한 건 있었죠. 그죠? 저희 한 건 있었죠?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0.25가 틀린 것의 개수에 대한 이제 에러율이 되겠고요. 25% 이렇게 쓰면 되겠죠. 25%가 에러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에러율은 이제 1 마이너스 정확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에러율이 나옵니다. 에러율. 그냥 이렇게 영어로 쓰면은 이제 이렇게 에러라고 쓰기도 하고, 정확도는 이제 아까 accuracy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에러율은 이제 1 마이너스 accuracy 하게 되면은 이제 에러율이 나오게 됩니다. 둘은 이제 1에서 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합치면 1이 나올 것이고, 이제 정확도는 뭐 물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accuracy라고 하는 것은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지고 있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잘 맞춘 거니까 요거는 이제 좋은 모델이 될 겁니다. 에러율은 반대죠, 그렇죠? 우리 에러율은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1에 가까우면 아주 안 좋은 모델이겠죠. 에러가 크다, 큰 모델은 안 좋은 모델. 그죠? 당연히 에러가 큰 모델은 안 좋은 모델. accuracy가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A를 A라고 예측하고 C라고 예측하고 B라고 예측했는데 저희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뭘 준다? 각각의 확률을 준다. 각각의 확률. 그러면 이 각각의 확률 중에서 뭘 선택하시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확률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쵸? 가장 큰 확률. 그래서 만약에 A와 B와 C에 대한 확률값이 각각이 있다. 0.7, 0.2, 0.1이 있다. 각각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확률이 큰 것인 이제 A라고 얘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게 우리의 이 예측에 대한 A라고 예측한 값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accuracy에 대한 정보 또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제 y 값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 값의 표현 방법이죠. 그죠? y 값의 표현 방법. 저희가 앞에서 이 A인지 B인지 C인지에 대한 확률 값을 우리 모델이 줬습니다. 뭐 0.7, 뭐 0.2, 0.1 이제 이렇게 줬는데요. 그러면 A를 A라고 잘 맞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A라고 하는 값, B라고 하는 값, C라고 하는 값이 아마 저희 데이터는 그냥 이거는 정답이 A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잘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A와 B와 C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원핫, 한 개만 핫하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원핫 인코딩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정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다라고 표현한다면은 이제 1, 0, 0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B, C라고 하는 컬럼이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쭉 생기고 그러면 A를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제 1, 0, 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B를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제 0, 1, 0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다음에 C를 표현해라. 그러면은 0, 0,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 개만 핫하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원핫 인코딩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도 원핫 인코딩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표현한 요 왼쪽에 있는 값은 우리 모델이 예측해준 예측값입니다. 모델이 예측해준 예측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1, 0, 0 이렇게 표현한 값이 정답에 대한 값입니다. 정답. 그러면 이제 각각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쵸? 우리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온 값 0.7이죠. 그쵸? 그러면 이 A, B, C라고 하는 이제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온 값이 1이죠. 그쵸? 정답이 여기가 1로 표현이 됐을 테니까 그러면 이 해당 번째에 해당하는 정보가 얘도 가장 크고 얘도 가장 크니까 이거는 잘 맞춘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예측값은 확률 값이니까 확률을 가장 큰 값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arg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argmax. 그러면 이 argmax는 저희가 이렇게 0.7, 0.2, 0.1에 대한 값을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얘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결과는 가장 큰 값의 인덱스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얘는 0이라고 나올 겁니다. 0. 왜냐하면 얘가 0번째 인덱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0.7, 0.2, 0.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결과값이 얘가 제일 크니까 0번째 있는 값이 제일 크다. 이제 이렇게 리턴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인덱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되는 애도 한번 얘도 이렇게 argmax를 한번 통과시켜 보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얘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마찬가지로 이제 1이 가장 크죠, 그쵸? 100이 이제 이렇게 100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가장 큰 값이 이제 0번째 있는 값이 가장 큰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한 결과값도 0번째가 제일 크다라고 나올 테니까 이 두 개만 딱 비교해 보면 되겠죠. argmax를 통과한 결과 우리가 예측한 값도 가장 크게 나온 값이 인덱스 0번째 있는 게 제일 크고 또 우리의 정답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0번째 있는 값이 가장 크더라. 그럼 이거 잘 맞춘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핫 인코딩으로 우리의 y값, 실제 정답을 표현하겠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코딩해 주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to categorical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y 값을 이제 쫙 넣어주는 거죠. 이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y 값을 이제 쫙 넣어주면 이제 알아서 100으로 010으로 001로 각각 그 값을 이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y 값의 전처리가 필요하다. y 값도 전처리가 필요하다. y 값이
범주형인 경우에 전처리가 필요한데 y값이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처리가 필요 없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 뭐 A, B, C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y값 전처리를 to categorical 하셔서 전처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